학원에서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면 되는데 오후에 강의가 오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부동산 실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법은요 페이지 278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페이지 278이요. 자, 278페이지 봤어요? 물론 여러분요 실명법은 이것저것 다 강의할 수 있지만 먼저 전체적인 그림만 보잔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우리 민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한 2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작년에도 2문제 나왔죠. 실명법은 강의하는데 지금부터 강의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문제가요 중개사법하고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도 실명법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명법은 여기저기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요. 갑이 신탁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을요.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물건을 맡긴 사람이 신탁자죠. 물건을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요. 자기 건물을요. 을한테 뭐라냐. 등기를 좀 해놓자. 이렇게. 명의를 맡기자. 이렇게. 그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개인의 이익이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은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4조 제1항이에요. 4조 제1항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도 무효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 변동이 있죠. 그래서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이것을 뭐란다? 이 물권 변동 무효죠. 4조 2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죠.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조 3항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을요. 적극가담 이렇게요. 적극가담 이렇게. 적극가담하면 만약에 병이 을에게 적극가담하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서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적극가담은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죠.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이렇게. 원래 명의신탁은요. 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조 1항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무효. 제3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무슨 말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됐죠?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이 가장 기본이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어디에 나와 있냐?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282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82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282페이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있는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 봐봐요. 그럼 봐. 여기 가장 기본이야. 기본을 먼저. 첫 번째 뭐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이라고 뭐냐?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매도인. 여기 을 있죠?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을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얘기해요. 신탁자. 여기 병 있죠? 병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 명의신탁이요. 자, 보면 갑이요. 을한테 이 집을 팔죠. 그러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여기 갑 앞으로 뭘 하게 된다?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돼. 을이요? 여기 죄송해요.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매수인이 중간 생략이죠. 이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안 하고 갑한테 부탁했어요. 누구한테요?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미리요, 을은 병하고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을 하죠.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그럼 명상약정에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까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지금 3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이 이 병의 배명의에 적극 가담하죠.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병이 정한테 처분하기 전에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죠.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서 문제.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을이다. 이게 중요해. 누가 소유자? 왜 갑이다? 왜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을은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갑이 소유자다. 이 병은요, 이 갑은요,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악이다. 악이. 알고 있다. 왜요? 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 을하고. 그럼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 을.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등기했다? 병. 그 말은 을하고 병하고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등기를 을한테 해야지 왜 병한테 해요? 그러면요, 봐. 우리 입장에서 봐봐. 자기가 돈 주고 집을 사가지고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병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이네? 무효?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지금 소유자가 다시 됐어? 갑이 또 소유자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번 을은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청구할 수 없다? 왜? 대금 반환 청구를 못해. 왜 못하죠? 하여튼요, 알겠죠? 옷은요, 빨간 옷을 입고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청구 못해. 맞아. 왜 그러냐? 우리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병으로 등기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병으로 된 등기가 무효면 그러면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한다? 자기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알겠죠? 자기한테. 을은 자기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갑한테.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무효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봐봐.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옛날에는 뭐냐? 병이 횡령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누구와 관계에서? 을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그랬는데 이제는 횡령죄가 아니다. 왜요? 판례가 이번에 얘기했죠. 횡령죄가 아니다. 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봐봐. 우리가 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라고 그래. 강도는 물건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 횡령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그 사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겠죠?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을 횡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지금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는 병한테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병이 그걸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이 병은요, 을의 것을 처분한 것이에요? 갑의 것을 처분한 것이에요? 갑의 것을 처분한 것이지,
을의 것을 점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처분하면 병은 갑하고 관계해서 횡령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을하고 관계해서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반환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것을 횡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은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지 신탁자인 을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첫 번째 말소 등기를 해야 돼. 이런 말소 등기는 갑이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을이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누가 말소 등기 한다? 1번 갑, 2번 을, 3번 잘못 그랬는데 5번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봐봐. 벌려놨네. 알겠죠? 갑 또는 을이 하는 거죠. 갑 또는 을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니까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를 하는 것이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을 뭐로 해서? 대위에서. 대위에서. 여기는 직접 갑을 대위에서 이렇게. 자, 그럼 봐. 지금요, 여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이죠? 갑에서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병. 병의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해.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갑 앞으로 가시가죠? 그러면 3번 갑한테 다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봐봐.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갑한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 그럼 공식에서 배웠나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이 뭐예요? 진정한 등기 명의로 한다?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를 건강을 회복한단 말은 건강할 때 얘기해요? 건강 잃었을 때 얘기해요? 건강을 잃었을 때.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런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병. 그러니까요, 갑이 지금 등기 명의를 잃었죠. 그 등기 명의를 갑이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져오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가져온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갑이 가져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해보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해보간다. 그럼 봐봐. 여러분요, 이 말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글을 쓸 때하고 읽을 때가 거꾸로야. 여기 봐봐. 읽을 때 어떻게 있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런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번 지금 뭐죠? 여기요? 갑이죠? 갑. 2번 누구죠? 지금 을이죠? 을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근데 말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여기요 3번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야, 너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라? 이전 등기 해라. 그러면 어차피 누가 앞으로 온다? 갑 앞으로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갑이 다시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이 갑이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말소를 원인으로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때를 봐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것을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이 등기는 무효죠. 병의 등기는 무효죠.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가져온다. 여기는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해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돼.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야? 누가? 현재 소유자. 누가 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누구? 갑. 갑만 진정 명의를 할 수 있어.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진정명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진정명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문제를 한번 봐. 기약, 뭐죠? 중과생략정을 한번 문제를 한번 본단 말이죠. 문제를 풀면서 해야지. 이건 한번, 한 문제 하나만 봐. 자,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자, 여러분, 페이지 어디로 보냐면요. 106번 한번 봐봐. 282. 282. 282. 문제. 282 페이지 봤어요? 282페이지 106번. 거기 뭐라 나왔죠?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동그라미 갑을 뭐라 한다? 매수인 이퀄 이거 아마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의뢰계 비수자금 줬죠? 아니에요. 계약 매수탁이네요. 자, 나봐 잠깐만요. 죄송해요. 279페이지 98번. 자, 2015년 갑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15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상금을 졌다. 아, 이것도 아닌데? 계약 매수상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친구 매수상하고 을은 계약했더라. 계약단사였어.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병은 토지면서 병부터 을명의로 이런 느낌이 있고. 자, 105번. 죄송해요. 105번. 105. 282에 105. 봤어요? 자, 봐요.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거예요. 거기다가 무효. 명상약정 무효 했어요? 2번 갑은 동그라미 갑. 신탁자 이퀄 매수인. 신탁자면서 매수인이야, 갑은요. 병소유 병 동그라미 매도인. 병소유할 때 병 매도인 했어요? 병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 을명의 줄 것이고 수탁자 바로 옆에 소유권 이자 느끼 줄 것이고 무효. 엑스토지를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보면 먼저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갑을병.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 갑이 지금 누구로 되냐? 병으로 돼 있어. 매도인이. 여기가 누가 되냐? 갑으로 돼 있어. 여기는 뭐가 되냐? 을로 돼 있어. 이게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누구다? 여기는 병이고 여기는 누구다? 갑이고 이렇게. 알겠죠? 갑은 누구를 대의한다? 병을 대의한다. 이렇게. 진정명 해보고 누가 한다? 진정명이 현재 누구다? 현재 누가 한다? 병이 한다. 현재 소유자가 병이니까. 이것만 여기는 차이가 있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이죠. 그냥 똑같아. 구조는 똑같고 항상 이 모든 말은 다 똑같고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을 병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봐봐. 1번 뭐라 했죠? 을이 누구예요? 을이 누구예요? 수탁자죠?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을은 등기가 되어 있어. 봐봐. 여기. 을은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을은 줄 것이고 소유자 X죠. 소유자 X니까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2번요. 2번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 OX. X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요, 갑은 병에게, 여기죠?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병은 을에게 매도인이고 병은 을은 수탁자죠. X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X, X. 지금 병은 누구예요? 병은 소유자. 말소 청구 맨 끝에 줄고 말소 청구. 이거 봐봐요. 병은 소유자가 어떻게 말소한다? 직접 말소 청구 이렇게.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됐어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갑이죠? 갑이고 이건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명상 약정은 유효, 무효죠? 그럼 병 앞에 있는 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한테 청구하지, 병한테.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지.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은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렇게.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4번이 바로 뭐냐? 매매 대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준비줄 긋고 매매 대금이죠. 그러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자, 109번 한번 109번. 갑은 병소유 엑스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병에게 직접 을 앞으로 이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 갑은 써 매수인 109번. 109. 갑은 매수인 이퀄 신탁자. 병소유 줄거. 그럼 쓸 때 좀 예쁘게 쓰세요. 알겠죠? 병소유를 뭐라 한다? 매도인. 그 다음에 을명의 줄 것이고 수탁자 이렇게. 병에게 직접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것을 부탁했고 이 경우 담은 중 어느 때가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명의 신탁 줄 것이고 맨 끝에 무효. 2번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죠.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뭐라 쓰냐? 을 앞으로 이전 등기 거기 줄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거 써요? 써 거기다가 무효. 여기 2번에 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줄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효 했어요? 근데 봐봐.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우는 줄거 정은 소유권을 취득 거기까지만.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선악 불문 이렇게. 선악 불문 이렇게. 자, 3번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 줄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써 거기다가 무효. 옆줄 긋고 병이 소유자.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는 무효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 됐죠? 자, 4번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다. 그럼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갑은 줄거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하고 다시 병에게 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 거기까지 줄거 봐요. 줄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거기에다가 뭐라 쓰냐? 병은 직접 말소 청구 이렇게. 병은 직접 말소 청구 이렇게. 갑은 어떻게 말소 청구? 대위에서. 갑은 대위.
그럼 병은 어떻게? 직접. 자, 5번. 만일 갑과 을이 부부 줄과 부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사유 줄과. 일정한 사유가 뭐냐?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이 말이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배우는데 유효예요. 알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틀린 거 몇 번? 2번이다. 알겠죠? 그렇게. 됐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 이걸 계약 중간성향이다. 자, 이거 봐. 이제 계약. 계약 명사가 뭐냐면 이런 것이요. 봐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 갑이 뭐냐면 신탁자예요. 신탁자. 여기 을이죠? 을이 누구냐? 수탁자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 그래. 명의신탁 약정을 해. 명의신탁. 그러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금을 줘. 자금 3억 원을 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을한테요. 너가 매수인 되라. 매수인. 매수인. 그래서 여기요. 여기 뭐죠? 병이죠. 병. 병이죠. 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란다? 매도인은 선의일 수 있고 악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여기 매도인하고 여기 매수인하고 이렇게 있죠. 이게 유효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하죠. 등기.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소유자. 알겠죠? 소유자. 그래서 을이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버려. 이 을이요. 남의 돈을 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그런데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는 남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어떻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서 은행이 항상 집 사주잖아요. 은행이. 은행도 내 돈이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으로 집 사잖아요. 알겠죠? 누가 지금 계약을 했어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죠?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가 됐죠?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생략은 뭐예요? 누가 계약을 했다? 신탁자가 계약했죠. 알겠죠? 여기로 누가 계약했다? 수탁자가 계약했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기가 계약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이 소유자고 을이 그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문제는 매도인이 선일 때 그래. 선이라는 것은 명의신탁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악의는 뭐죠? 악의는 갑하고 명사악을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그럼 중간생략하고 똑같아. 그럼 중간생략 한번 봐봐. 중간생략은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중간생략은요. 갑이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왜요?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병이 계약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 갑한테 등기해야죠. 그런데 누구한테 등기를 했어? 을한테 등기했죠? 아니 저 그림에서 을한테 등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이 매도인이잖아요. 갑이 매수인, 을이 수탁자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가 있는 것을 알아버려. 알았어. 알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야. 병. 병이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저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무효니까 뭐를 못하냐?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을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죠. 누구 돈으로 집을 샀다? 갑의 돈으로 집을 샀죠. 갑, 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하죠.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매매대금이라고 돼 있죠. 매매대금.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죠. 이때 매매대금은 이거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매매대금 했죠.
유치권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매매 대금. 그래서 그 유치권 이게 너무너무 또 중요하죠. 이것을 여러분 계약 명시상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 계약 명시상은 간단해. 수탁자가 신탁자하고 명시상을 하면서 신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사실을 원칙은 모르는 매도인과 계약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야. 완전한 소유자. 갑은 소유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근데 갑은 자기가 을한테 돈 주면서 대신 집을 사달라고 했으니까 갑은 자기 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착각할 수 있죠. 갑이 착각하든 말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 을이 소유자다. 따라서 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청구한다거나 이 집을 팔아서 돈으로 달라거나 다른 사람한테 명의시탁을 또 하라거나 자기하고 거짓말로 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을은 갑한테 받은 돈이 얼마다? 3억이죠. 3억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갑이 집을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 3억 주고 샀는데 지금이 집값이 올라서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인간관계 쪽 내면 되죠. 쪽 내고 얼마만 줘? 3억만 주고 1억을 내가 가지면 되죠. 친구가 없다. 그러면 친구가 막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공유중개사학원에 공부하러 오면 사람들 많아. 사귀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쪽 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3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2억 8천이네. 내가 사고자 했어. 을이 사달라고 그랬어. 갑이 사달라고 했어. 갑이 사달라고 했죠? 내가 원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그거에다 2천만 원 얹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 가져가라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집 달라고 하면 안 돼. 등기 달라고 하면 안 돼. 을이 집 가져가라 하는 건데 등기 가져가라 하면 돼. 그것을 뭐라 하냐? 대신 돈 3억 빌렸으니까 3억을 줘야 되죠. 근데 3억이 없으니까 대신 물건으로 가져가라. 그것을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대신 뭐로 가져가라? 물건으로 가져가라.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대물변제. 그러니까 봐봐. 계약명시상은 되게 간단한데 첫 번째 매매대금의 유치권 안 돼. 매도인은 반드시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되면 중간생략과 똑같아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모여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다시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등기를 달라거나 집을 팔아서 돈으로 달라거나 돼? 안 돼? 안 돼요.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집 가져가라. 그건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죠. 갑이 을한테 경매자금을 줘. 경매대금을 줘. 그러면서 병집이 경매 나왔으니까 그 물건을 너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달라. 너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달라.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갑으로부터 경매자금을 받아가지고 병집을 경락을 받으면 을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매매하고 경매하고 차이는 경매는 공적인 관계, 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선이고 악이고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은 집주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경매를 청구하냐, 경매를 실시하냐, 법원이 실시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법원이라고 보면 돼. 법원이 두 사람의 명상이 있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경매 결자가 돼가지고 최고가 매수인한테 물건 낙찰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이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이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경락받은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을이 경락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병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그런데 경매 가지고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매도인이 악일 때는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 아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요, 페이지요. 102번 봐봐. 문제 102번. 102번 이런 봤어요? 자, 102번 보면 뭐라고 했죠? 2016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울과 줄과 명상약정 줄과 명상약정 줄었죠? 거기다 무효라고 써. 무효. 그 다음에 갑 동그라미하고 을 동그라미. 갑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 을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당사자 줄고 그것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해요. 선의의 병 줄고요. 매도인이 선이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 줄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퀄 을이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이렇게. 자, 1번. 갑과 을의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1번 틀렸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에 줄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명상약정이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 여기 봐봐, 여기. 무효니까 등기를 청구를 못해.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의 해소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줄고 유치권 행사 OX 거기다 줄고 그 앞에 부동산 매수 자금 줄고 매수 자금에서 매매 대금이죠. 그래서 맨 끝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병이 악의가 아닌 한 이 말이죠. 병이 악의가 아닌 한, 아무 말로 쓰면 병은 선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을 명의의 등기 거기까지만 줄고 을 명의의 등기 거기까지만 유효죠. 유효. 그래서 이퀄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스스로 줄고 가운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 썼죠? 줄었죠? 거기다가 대물변제 이 말이에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하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5번하고 몇 번을 비교를 해야 되냐? 2번하고를 비교해야 돼. 2번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지만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줄 수는 있다.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럼 봐봐. 나머지 것도 다 비슷비슷해. 여기 보라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딱 내가 있으면 딱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을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감이 와야 하나요? 오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주 봐가지고 그림 있죠? 노트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암기하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